예, 후보자님, 아무튼 계엄과 관련돼서요. 저도 뭐 얘기하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인사 시스템 같은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황당한 경우다. 그래서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말씀드리자면 뭐 합동수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777 사령관 역시도 서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감청을 특수정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북한과 관련된 특수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적으로 돌아섰을 때는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왔던 거와 같이 통신이 전부 이렇게 인터셉트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단장이잖아요. 이런 인사가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우연치고는 이전에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국회의 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에 우리 후보자님은 군대 있을 때 참 훌륭하셨어요. 작전부장 할 때는 특히나 휴가 한 번 안 나갔다 오실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좀 이게 진급이 안 되고 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2017년 7월, 8월 뭐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있었죠. 북미 간에도 있었고 ICBM이 발사됐고 그때 당시 작전을 총괄하는 군사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작전본부장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뭐 불바다 얘기도 하고 타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비상대기 조치도 이루어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휴가를 나가요. 사성장군 발표되는 당일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연가를 사용합니다. 작전부장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열받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겠지만 아니 요즘같이 이제 긴급한 시기에 중령, 대령, 장군 진급 못한다고 다 휴가를 나가버리면 그건 공직자의 자세라고 비난받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 진급이 안 됐다고 이 한반도 안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작전본부장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나간다는 게 저는 그동안의 행위 그리고 장남께서 결혼하실 동안에도 안 나갔던 휴가를 그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공직자 윤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근무하셨어요. 취업하셨고 그리고 1년 4개월간 미신고를 했어요.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된 거. 그리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만 원 2023년 3월까지 체납하셨고요. 2022년도 기속 종합소득세 379만 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다음 날 납부를 하셨어요. 19년도, 20년도에는 잘 내시다가 이런 체납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관으로서 적격하냐. 그러면 내가 진급 안 되면 다 휴가 나가고 과연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안보를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책임성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안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도 안 줬어요. 이따 보충 질의 때 할 텐데 한 개의 자료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안 보셨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네네. 글쎄,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급이 안 돼서 휴가를 나갔다. 진급이 안 돼서 휴가를, 이거는 제가 무슨 안 나가야 될 휴가를 나갔으면 우리 의원님께 질책을 받고 나무람을 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휴가를, 그것도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나가는 휴가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과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자, 그때는 정리해 주시죠. 부의원님, 이따가 제가 또 그때는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명령을 냈지만 의장께서 안 나가겠다는 거 밀어내서 출근시키지 못하게 해라, 작전본부장. 그렇게 해서 밀려서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후보자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임기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몇 년 없고, 근무하셨나요? 저는 2년을 했습니다. 2년 통상 1년 하는데. 휴가를 한 번도 안 쓰셨습니까? 네, 그 뭐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 고려해서 제가 못 쓰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번 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 마지막에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륙아주에 대한 취임 신고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저의 그 실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역하면서 사실은 3년간으로 신고 기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게 통지를 받고, 야, 3년 넘어서 했는데 왜 이게 나왔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제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종합소득세 문제는요, 우리 뭐 의원님께서도 군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군인들은 신경 안 씁니다. 왜?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자동적으로 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소득세는 제가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누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종합소득세, 그 근로소득세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전역하고 정원처장 들어가면서 이 한 해에 반은 근로소득이고 반은 이제 무슨 소득이죠? 뭐 이렇게 사업소득인가 뭐 이래가지고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락됐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 거까지 살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못해서 잡으셨지요? 예. 그 이후에 늦게 알고 제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